자, 2022학년도 건국대 특례영어 지필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크게 하고요. 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문법 문제도 해석은 다 해줄게요. 자, 1번 나는 느껴요. 신시얼리하게. 자, 이형식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뭐 형용사든 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이렇게 나오면 부사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부사의 위치죠. 그러니까 부사의 위치는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밑줄 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있고 is가 있고 뭐 명사가 있어도 그쵸? 부사의 위치는 여기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도 이제 부사의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일형식 동사면 부사의 위치는 여기죠. 보통 이제 양태부사, li 붙는 부사는 여기고요. 삼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나오면 부사의 위치는 여기죠. 근데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갈 수도 있죠. 그치?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시얼리 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필은 이형식으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지만은 지각동사로 오형식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인식 동사가 돼서 지각동사로 오형식일 때에는 이제 목적격 보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ing를 쓸 수 있지만 자, 아무튼 나는 신시얼리 진심으로 honored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느끼고요. 프리빌리지드하게 느낀다. 뭐 이제 영광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자, 이때 that은 뭘까요? that 동그라미 쳐봐. 요때 that은 뭐냐면 자, 우리가 that에 대한 정체를 밝혀야 돼요. that은 뭐 명사절 접속사 that도 있고 관계대명사 that도 있고 동격의 that도 있고요. 그런데 that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났다는 얘기야. 여기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명사절 접속사도 아니고 동격의 that도 아닐 경우야. 됐죠? 지시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다면 그러면 부사절 자리에 접속사니까 부사절 접속사겠죠.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다면 반드시 앞에는 so나 that이 있어야 돼요. 아, 미안해. so나 such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so를 쓰고 언제 such를 쓰는지는 알잖아. 이것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찾고 있어. 자, 이 대세에 대한 정체를 밝혀야 돼. 대의 정체를 밝혀라. 근데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앞에 so나 such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so는 언제 쓰죠? 형용사나 부사일 때 쓰고 such는 명사일 때 쓰죠. 그죠? 그런데 명사일 때 s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형용사, 명사의 경우입니다. 어순이 달라지죠? so 다음에 형용사, 명사의 어순을 이면 so를 써야 돼. 그러니까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명사도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첫째,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쓰면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사는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명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uch, so 뭐둘 중에 뭘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good, weather라고 쓸게요.
so 다음에. 자, 맞아요, 틀려요? so 다음에 good 형용사, whether 썼으니까 맞겠죠? 스페링이. 맞죠? 맞네. 이러면 안 돼요. 틀렸죠? whether는 가산명사가 아니야. 야, 날씨 세 개만 가져와 봐. 그럼 세 개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죠. 그래서 얘는 완전 틀린 겁니다. search, good weather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겠죠? 이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many, 수량 형용사 중에 many, few, few는 안 됩니다. few 다음에 복수명사 쓸 수 있어요. much, little 다음에 단수명사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량 형용사 다음에 명사를 쓸 경우에는 so를 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such 써야 돼.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that을 볼 때에는 that의 정체를 일단 밝혀야 돼요. 그런데 that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so나 such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자, 좀 더 설명을 할까요? 이게 보통 이렇게 to 이렇게 쓰고요. that이 나옵니다. 소댓 구문이니까 to를 so로 바꿔야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that 전까지는 완벽해요. 해석이 완벽하기 때문에 틀린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that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so나 such가 있어야 돼서 so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소댓 구문이니까 to를 so로 바꿔야지.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to를 써도 that 앞까지는 해석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이 that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가봅시다. 지금 여기 that이 있죠. that의 정체를 밝혀야 돼. 동격이 that도 아니고 관계대명사 that도 아니고 그쵸? 명사절 접속사 that도 아니야. 지금 have invited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럼 무슨 접속사로 쓰였어?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단 말이야. 그럼 앞에 so나 such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ecause의 의미를 가질 때야.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느낀대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not because, 뭐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뭐뭐 때문이다. 그쵸? 이때 because 대신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not that, but that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not that, but that. 이거 외워야 돼요. 그쵸? 이때 왜 because 대신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이 that이라는 게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 갔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m glad. 나는 기쁘다 이거야. 뭐 해서 기뻐요? You like it. 그냥 이렇게 쓸게. 너가 그것을 좋아해서 못 쓸 거야. 대시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glad라는 감정이 나온 원인을 나타내는 that죠. 이때 that 부사절 접속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왜 그러느냐? 너가 invite 별표합니다. 또 invite도 되게 중요해요. invite 하나하나 다 뜯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A 투부정사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ask의 의미로 쓰입니다. A가 뭐 하도록? 요청하고 부탁하다야. 요청하다, 부탁하다. 당신이 내가 게스트 스피커가 되도록 부탁하고 요청해서 나는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t the upcoming, 다가오는 지역회의에서 어떤 회의냐면 인사관리협회라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지역회의에 나를 초청 연사로 연사가 되게끔 초청해 주셔서 요청해 주셔서 나는 정말 영광입니다. 나는 완전히 풀리하게 that 이하를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때 디스는 뭐야? 아이고 잘못 껐죠? 디스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구를 받는 거죠. that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고 디스는 앞에 있는 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초청 연사가 되게끔 초청한 것은 뭐일 거냐? 훌륭한, 프레스티저스, 훌륭한 이벤트다. 아,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얘네요. 그쵸? 지역회의네요. 지역회의는, 어, 자, 다음에 지우고요. 다음에 가로 열고 닫아 보세요. 가로 열고 닫으면 이거 이상한데 여기 콤마로 바꾸세요. 문제를 잘 내야지, 그지? 분사구문으로 써야죠. 갑자기, considered 이렇게 분사가 나올 수는 없죠. 그치? 문장에서. considering으로 바꿔야죠. considering that 무엇을 고려하며.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하면. 같은 말, 기분. 같은 말, 뭐 얘네들 다음엔 뭐 대절이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면 위에다가 쓸게요. taking into account. A를 고려하면인데 여기 있는 명사, 목적어가 뒤로 후치되는 거죠. 목적어 후치. 자, 다음이 또 뭐가 있었죠? seeing that이 있었죠. seeing that. 이때 대절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고려해 보면 considering, 기분, taking into account, seeing that.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기분이죠. 항상 기분 써야 돼. 기빙 쓰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기빙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분 나오면 기분 좋아요 하라고 얘기했죠. that 이하를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that 이하를 고려하면 이것이 훌륭한 행사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뭘 고려하면 당신이 초대했다는 걸 고려하면 몇몇. 자, 다음에 D번 가볼게요. 자, 퓨나 어퓨가 나오면 무조건 복수명사 써야 돼요. 리틀이나 리틀이 나오면 무조건 단수명사 써야 됩니다. 뭐 이건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그치? 만약에 보스 다음에 명사 하나만 쓸 때에는 복수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스를 쓸 거냐, 이더를 쓸 거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사이드라고 쓸게요. 정답은 이더죠. 그쵸? 보스 다음에 명사 하나만 쓸 때에는 복수명사 써야 된다고. 보스 사이즈라고 써야 된다고. 양쪽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 수능 기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어퓨의 밑줄이 꺼졌다는 얘기는 뒤에 복수명사 썼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맞죠? 음. 자,
그래서 정답은 10번 컨시더드를 컨시더링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자, 봄은 is in bloom, 한창이라는 얘기죠. 꽃 피운 거니까. 그리고 그 공원은 잊고 있대요. 자, 어류의 밑줄이 꺼져 있어요. 그럼 왜 밑줄이 꺼져 있나를 봐야겠죠. 자, 일단은 어가 맞는지부터 볼게요. 어를 썼다는 건 코트, 셀 수 있는 명사냐 이거야. 코트 셀 수 있죠? 그치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뉴에다가 별표하고요. 우리가 2번도 또 쓸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가 시험 문제예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경우 시험 문제는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요게 시험 문제고요. 자, 원래 형용사의 나열일 때는 이렇게 콤마를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콤마가 있으면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으니까 콤마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면 정답이 부사가 되겠죠. 명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가 정답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뉴, 그린, 코트야. 새로운 코트가 맞을까? 새로운 그린이 맞을까요? 새로운 코트죠. 그쵸?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형용사 쓴 거 맞아요. 만약에 부사가 맞다면 윤리라고 써야겠죠. 그쵸? 새롭게 라는 뜻으로. 그래서 정답은 A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이 꺼져 있으면 뭘 물어보는 건지 파악을 해야 돼. 어를 물어보는 건지, 그럼 어가 맞는지 봐야 되고, 다음에 you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아무튼 입고 있대요. 새로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다. 인화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B번 볼게요. 자, 동사 밑줄입니다. 동사 밑줄이면 뭘 보라 그랬죠? 일단 수일치해야 돼요. 첫째. 두 번째, 시제 봐야죠. 세 번째, 태 봐야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가 뭐야? 그 자리가 맞느냐죠. 그러니까 동사가 맞냐, 아니면 분사가 맞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사 밑줄이면. 아무튼 대열구문이니까 동사 자리는 맞아요. 그러면 대열구문이면 뭐가 시험 문제예요? 뒤에 명사에서 수일치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일단 봐야죠. 뒤에 명사가 테니스 코트에서 S가 붙었네요. S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 틀렸죠. 그냥 뭐로 써야 돼? R라고 써야겠죠. 정답 2번.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번 테니스 코트가 있고요. 다음에 가든이 있고요. 스몰 힐,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어떤 언덕이야? 오래된 집이 있는 작은 언덕이 있고요. 그 집은 대신 관계대명사로 쓰였죠. 그럼 D가 불완전한 문장이어야겠죠? 그럼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 맞죠? 자, 이거 뭡니까? 아, 이거 였던 오랜 집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벤트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오래된 집을 가진, 이거 뭐 이렇게 헷갈리게 쓰냐? 다시 쓸게요. 위드 가로 열고요. 요까지 가로 닫으세요.
병렬 구조를 또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병렬 구조야. 지금 and가 있잖아. 그럼 무엇과 무엇의 병렬이냐? 푸, 푸드 스탠드 하고요. 그러니까 가판대라고 하면 돼. 다음에 올드 하우스를 가진 그런 작은 언덕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옛날에는 매너였던 그런 오래된 집이 있고 언덕 위에 그리고 지금은 이벤트나 가판대로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집이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가판대는 자, 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명사 다음에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죠. 가판대가 팔리는 거야. 그 가판대에서 뭔가를 팔고 있는 거잖아. 그치? 가판대를 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ing 맞죠? 잘 모르면 4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니고 3형식 동사면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예요. 목적어 없으면 pp고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도 돼요. 가파테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고 스낵을 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고 있어요? 스티키, 끈적한 명사에 ed가 붙으면 자, 형용사를 쓰고 명사에 ed가 붙으면 유사분사죠. 원래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명사에 ed를 붙여서 유사분사를 만든 거야. 분사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러면 해석은 가진이라고 해석이 되죠. 가진. 그래서 끈적한 손을 가진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파는 가판대와 이벤트를 위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used to be 이전에는 매너였던 그런 오래된 집을 가진 그런 작은 언덕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설명할 건 없죠. 유사분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편협함이란 뜻을 가진 게 뭐죠? narrow mind 마음을 가진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명사에 ed를 붙어서 유사 분사로 만들고, 자, 해석은 가진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자, 이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봐봐. 여기 is가, 여기 코트 s가 붙어서 r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치?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원래는 코트에 S가 없다 하더라도 세 개의 나열이잖아. 여기서 어가 없고 여기에 더를 빼고 어라고 써도 아 써야 돼요. 1번, 2번, 3번이 나열이 돼 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써야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얘 더가 아니라 어를 쓰고 코트에 S가 없어도 아 써야 된다고. 왜? 1번, 2번, 3번. 복수잖아. 그쵸? A, B, and C, is 써요? 아 써요? 아 써야죠. 이해 가죠? 음. 자, 다음 3번. 자, 문법 문제는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 있으면 가로 열고 닫아야지. 가로 열고 닫아야지. 필요 없는 말이야. 삽입이니까. 강과 대때 종종 강과 되지만 벗이 있으니까 되지만 그저 as 뭐처럼 그렇지만 as 다음에 형용사의 밑줄이 꺼져 있어요. as 동그라미 아까 설명한 것 같아요. so 설명하면서 했죠. so나 as나 to나 how나 뭐 however나 잘 나오진 않지만 so as to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이런 것들 다음에 명사를 쓸 때에는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씁니다. 이때 명사는 어가 붙어 있으니까 뭐다? 가산명사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1번 문제 풀 때는 so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죠?
as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먹었다. ate, as 다음에 뭐를 먹었냐 하면은 좋은 good 그냥 만났다고 할게. 그는 만났다. pretty, beautiful이라고 쓸게. beautiful a girl를 만났다. 뭐만큼? his brother라고 쓸게. 그의 브라더가 did 만난 것만큼. 그죠? 동등비교죠. 그 as에서 비교급은 뭐로 만들어?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죠. 근데 명사 들어갈 수 있어. 명사를 쓸 때는 형용사, 어명사의 어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as 다음에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잘 썼습니다. 자, 스테이크홀더 하면은 이해 관계자라는 뜻이야. 이해 당사자. 만큼, 그만큼 자, 다시 해석할게요. 관과되었지만,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죠, 여기는. 뭐뭐로서. 됐죠? 자, 그럼 또 하나 가볼게요. 여기서는 가로 열고 일단 닫아야 돼요. as가 뭐뭐로서라고 쓸게요. A로서 B는 얘가 주어겠죠. 그럼 A하고 B는 동격이어야 돼. just as 구문이 아니야, 얘는. just as 구문은 뭡니까? 마치 뭐뭐처럼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런 구문이 아니에요. 그저 뭐로써야. as는 뭐뭐로써. 아무튼 가로 열고 닫고요. 그러면 지금 pp가 앞으로 갔잖아. 형용사 도치죠. 분사 도치죠. 그럼 얘가 주어죠. 토치가 됐잖아요.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 나오고 동사 나오면 도치잖아. 그럼 도치면 무조건 수일치 뒤에서 해야죠. is 쓴 거 맞죠? 자, 이 커스터머는 어떤 커스터머냐? 사람이니까 후 쓴 거 맞고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쓴 거 맞고요. 큰 역할을 했다. 어디 어디에 큰 역할을 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in을 써야 됩니다. 개념에 프라이버시 파라독스라는 개념에 큰 역할을 한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가 관가됐다는 얘기야.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지만 관가가 되었다 이거죠. 그 소비자 인게이지먼트 참여 수준은 어디에서 모든 방식에서 소비자 참여 수준은 뭐 어떤 방식? 디지털 경험과 커뮤니티에서 소비자 참여의 수준은 자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이해죠? 동사 밑줄이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수일치, 시제, 태, 그 자리가 맞느냐? 자 얘는 동사죠. 레벨에 s 붙었으니까 뭐로 고쳐야 돼? have로 고쳐야죠. 주어 동사 수일치 정답 10번이네요. 해석할게요. 이 소비자 참여 수준은 심플리 단순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그들은 뭐야? 소비자 참여 수준은 보여주었다. 자, 다음에 요거 보세요. little 또는 no죠.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나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거야. 둔화의 징조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나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죠? 다음. 자, AI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미 디스럽팅,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란시키고 있대요. 전통적인 견해를, 민주주의의. 자, 이거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AI와 디지털 기술과 옛날, 그치? 옛날 민주주의 견해, 이 두 개가 지금 이분법으로 쓰고 있다는 게딱
보여야겠죠. 자, 그리고 not always라고 썼어요.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은 왜 쓰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거야. 항상 더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벌어질까? 항상 더 좋은 방법으로는 아니래요. 응? 자, 민주주의가, AI가 전통적인 민주주의 어떤 관점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래. 그러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하겠죠. 자, A번 보세요. 더 better.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더 다음에 형용사만 써도 된다는 얘기야. 형용사 대신에 분사를 써도 상관없죠. 그쵸? 뭐 관용적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는 아니다. Not always for the better. 이건 뭐 관용 표현으로도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더 better, 더 플러스 형용사까지만 써도 맞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추상 명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단수 명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더 어큐즈드 같은 거. 지금은 뭐 안 나왔으니까 알 필요 없고. 자, 분사구문입니다. 대디아를 보장하면서 절차가 더 포괄적이다. 라는 걸 보장하면서. 임팩트 사실상 if anything. 자, if anything 별표하세요. 자, if anything 보자마자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럼 not 있어야 돼. 자,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not의 법비. 어떻게 쓸 수 있죠? B다. not A다. 현대 영어에서는 콤마가 end로, 이 콤마가 end로 잘 대체가 되죠. not A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A와 B가, A와 B가, A와 B가 반드시 병렬 구조여야 되죠. 자, 얘의 변형 형태가 있어요. 나데이 법비 변형 형태가 뭐냐면 문장과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독립절이라고 쓸게. 독립된 문장과 독립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not A다. 요렇게 네모와 그리고 B다.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그리고 if anything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삽입 문제에서 잘 나오잖아.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if anything 쓰려면 앞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다시 있어야 된다고. 나 왜? 나대의 법비 변형 형태니까. 자, 그러면 다시 4번 문제로 가서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날 수, if anything에 밑줄이 꺼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물론 다 이런 것들은 맞는 거로 나오죠. 문법 문제는 기본적인 틀에서만 물어봐요. 좀 이상하다. 듣보잡이다. 그러면 거의 맞는 거야. 자, AI는 다음에 is, ing 이렇게 해서 트렌드라고 쓰세요. 현재 진행을 썼다는 건 트렌드가 발생한 거야. 그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자, AI는 강화시키고 있고요. 링크, 연결을 뭐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사이에서 경제학은 아니겠죠. 학과명은 아니겠죠. 그럼 경제 상황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다음에 ing 동그라미 쓰고 여기 ing로 바꾸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 콤마 엔드에다가 형광펜 칠하세요. 콤마 엔드에다가. 자, 요것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병렬 구조거든요. 자,
콤마를 쓰고 and를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콤마를 쓰고 and를 쓰는 경우는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야. 근데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됐죠? 우리가 and 언제 쓰죠? A and B면 A와 B는 동의어가 아니야. 앞에 얘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러면 A와 B는 다른 내용이어야 돼. 같은 내용 못 씁니다. 다른 내용을 쓰되 주제 지향점은 같은 내용을 쓸 때 쓰는 게 and죠. 자, 두 번째. 자, and 앞에 콤마가 있다라는 건 세 개 이상의 나열입니다. A, B, and C. 세 개 이상의 나열일 때 and를 쓸 수 있죠. 또는 또 다른 문장을 쓸 때, 또 다른 문장을 쓸 때, 또야. 자, 그러면 and 앞에 콤마인데 또 다른 문장이 아니라면 세 개 이상의 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또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돼. 콤마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이 C가 동사류라면 똑같은 형태의 동사류를 써야 됩니다. 됐죠?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B, and, C에서 B의 밑줄을, 여기에 밑줄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거에 주목해야 돼. and 앞에 콤마가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B의 밑줄이 꺼져 있더라도 A와 같은 형태, C와 같은 형태로 B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d 앞에 콤마는 문법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하고 병렬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나 같으면 이렇게 냈어요. 여기에다 그냥 enable 썼어요. 아, 그럼 밑하고 병렬 구조니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내면 어려운 문제야. 병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돼. and 앞에 콤마가 있다는 건 세 개 이상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이거, ing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10번이 enable 써서 얘하고 병렬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면은 어려운 문법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홍대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볼게요. 강화시키고요. 다음에 지지합니다. 뭐를 지지하고 지원하느냐 하면 조작을. 어떤 조작? 정보의 조작을. 뭐 하기 위해서? 몇몇이라고 읽으면 되죠. 어퓨는. 몇몇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AI는. 그리고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 가능하게 해? 이머전시, 등장을. 초경제 권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 이렇게 되죠. 그럼 대성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어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 민주적 감시 통제, 감시와 통제 밖에 있는 초경제 권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목적이죠.
자, 이 B번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일 거냐. 이때는 전치사로 쓰였죠? 얘는 부정사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동사 원형을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그쵸? 선택 문제. 자, to가 전치사인 경우는 쉽습니다. 첫째,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죠. to가 해석이 돼요. 뭐뭐까지, 무엇 무엇에 대한, 그쵸? 뭐뭐 쪽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두 번째는 암기형이 있잖아. 암기형. 다 알고 있죠. object to ing, look forward to ing, 사람 주어 is used to ing, with a view to ing, when it comes to ing. 요 안 써줄게요.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뭐 contribute to ing, attribute to ing. 그치? 이런 것들은 내가 하도 많이 써줘서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혹시 보고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자, to가 전치사인 경우 써줄게요. object, 뭐 하는데 반대하다죠. to ing. 다음에 사람 주어 is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다음에 look forward to ing. when it comes to 무엇 무엇에 관해서죠. comes to ing. 뭐 명사 써도 돼요. 알았죠? 이 동명사 자리에 명사 써도 돼. with a view to ing. 뭐뭐 할 목적으로라는 뜻이죠. 다음에 contribute a to ing. 뭐 attribute, 뭐 distribute. 됐습니다. 요 정도는 외워둬야 돼. 자, 그러면 5번 가겠습니다. 자, 경쟁은 유지합니다. 시스템을, 불평등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요 가로 열고 닫고요. 우리 2번 설명하면서 한 것 같아요. 이더를 쓸 거냐. 명사 하나만 쓸 때는 단수 명사 쓰죠. 보스를 쓸 거냐. 명사 하나만 쓸 때에는 복수 명사 써야겠죠. 그쵸? 요거 앞부분에 설명했는데, 자, 명사를 두 개 쓸 때에는 보스 A and B죠. either A or B죠. 상관 접속사죠. neither A nor B죠. 그쵸? A, B 둘 다 아니다. either는 A, B 둘 중 하나고 보스는 둘 다잖아. 그치? either 다음에 왜 S를 붙였지? and가 있네? and에 밑줄이 꺼져 있지 않죠? 밑줄이 꺼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상관 접속사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보스라고 쓰면 되겠네요. 너무 쉬운 문제네. 정답 1번. 자, 2번 쓴 사람이 있는데 2번 보세요. ing가 나오고 명사에 s가 붙어서 r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주어면 r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ing에 명사에 s가 붙어서 얘가 주어로 쓰였는데 is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복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해석의 문제야.
얘가 동명사 주어면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경쟁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 그래서 얘가 주어죠. 그래서 단수 취급한 거거든요. 자, 얘가 현재 분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분사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해 주겠죠. 그러면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지지하는 경쟁 시스템이야 경쟁 시스템을 지지하는 거야. 둘 다 말 되는데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지지하는 경쟁 시스템이야 경쟁 시스템을 지지하는 거야. 이건 국어의 문제예요. 모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는 거, 국어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경쟁 시스템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놈은 지지하는 경쟁 시스템 말 되잖아요. 뭐 우길 수도 있잖아. 그런 학생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is 동그라미 치세요. A is B다 라고 하면 단정하는 거죠. A는 B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A하고 B는 수가 일치되어야죠. 자, A is 써요, are 써요, 투부정사 씁니다. 아, 투부정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is 써야죠. A is 대절 씁니다. 아, 대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is 써야죠. 자, 보세요. 더 이데올로기. 단수야, 복수야? 자, 이데올로기 A is 다음에 이데올로기라고 썼어요. 얘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A도 단수여야죠. A is B면 반드시 수가 일치되어져 있어야 돼. 얘가 단수면 주어도 단수겠죠. 그럼 얘는 동명사 주어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what, 어? What are needed to us? is 써요? are 써요? 아, what이 이끄는 거니까 is 써야지. 이러면 안 돼요. what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다음에 are 썼죠. 그럼 이 명사는 뭐야? 복수잖아. 그러니까 are 써야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야. what은 명사 하나 쓴 거고 뒤에 leaders라고 쓸게요. 복수잖아. 그러면 A is B다면 수가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럼 복수니까 얘는 무조건 아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가죠? 응? 자,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경쟁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어떤 이념이냐면 경쟁적 개인주의의 이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 동격이겠죠?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인생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좌지우지 된다죠. 그치? 자, all로 연결됐잖아. A, all, B면 단수 취급하죠? is 쓰잖아.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또 depend on은 어디에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A depend on B 하면 A는 B에 영향을 받고 A는 B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거야. 그래서 B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강조 포인트. 그 또는 그녀 자신의 노력과 장점에 좌지우지된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치세요. 이때는 콤마를 써주지 않습니다. and 앞에 콤마를 안 써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어 동사 and 다음에 주어 동사
and 앞에 콤마를 안 써줍니다. 그리고 앞에 명사절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죠. 맞죠? 하지만 뒤에 대신 절대 생략 불가야.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문법 문제죠. 예전에 성대 시험 볼 때 성대 기출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nd 앞에 콤마 써주면 안 돼. 뭐 지멋대로 써줘. 근데 왜 써줬어? 아, 너희들 모를까 봐 그냥 써준 거죠. 그죠? 자, 지우고 갈게요. 자, 아무튼 이 that과 이 that 두 개의 개념인 거죠. 자, 모든 사람이 each 단수명사 단수 취급,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 다 아는 거죠. 각각의 사람,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compete 하고 성공할. 자, compete에다가 자동사라고 쓰세요. compete, interfere, 방해하다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자동사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문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낮은 수준의 불안은 존재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써보면 못 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되는데 된 여기 있네요. 가로 열고 닫고 콤마 가로 열고 닫아야겠죠? 문법은 손으로 푸는 거야. 자, 공기처럼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공기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비유죠. 비유를 통한 요지제시입니다. 우리 삶에서 공기처럼 낮은 수준의 걱정, 불안, 높은 거 말고 낮은 수준은 너무나 종종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릴 수 없어. 그들을 자 대명사 밑줄입니다. 자, 두 개죠. 그쵸? 첫째 수일치죠. 둘째 뭐야? 제기대명사죠.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죠. 이 두 개를 봐야 돼. 일단 대명사라는 건 언제 쓰는 거죠?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죠. 영어는 동호 반복 회피 원칙 때문에 앞에서 한 말을 또 쓰면 안 돼요. 계속 다른 말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핵심어는 어때요? 계속 다른 말로 쓰면 문맥이 다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치?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핵심어는. 그쵸?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 그게 핵심어고. 그 핵심어는 대명사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항상은 아니지만. 그럼 핵심어가 뭐야? 엔자이어스잖아. 이게 엔자이어스겠죠. it이라고 써야죠. 심지어 너무나 낮은 수준의 걱정은 심지어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일어납니다. 자, 이때 그것은 뭐야? 낮은 수준의 걱정이죠. 뭐 할 때 일어납니까? 조건이죠. 왜? 뭐 할 때? 우리가 문을 열 때 만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때도 불안, 걱정이 생기고, 또는 우리가 아웃사이드를 보거나, 그 아웃사이드 바깥쪽을 내다보거나, 지각동사죠. 눈이 오는 것은. 그쵸?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나 ing 쓸 수 있겠죠. 능동이면. pp도 쓸 수 있겠죠. 수동이면. a와 수동이면.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거잖아. 능동이죠.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걸 볼 때도. as 뭐 하면서 우리가 팩업하면서 패킹업 뭔가 싸는 거니까 준비하면서 우리 드라이브 홈 차를 몰고 가려고 집으로 홈은 부사죠. 그러니까 모든 사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안 걱정이 있다 이거죠. 자, 콜론 다시 말해서 갑자기 우리가 지불한대요. 미안해. pay 저기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뭔가에. 그 뭔가는 우리가 정말로, 자, 지우고 갈게요. 자, 레더, 요렇게 해서 우드 레더라고 써보세요. 우드 레더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는 게 낫다죠. 뭐뭐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우드 레더가 뭐예요? 조동사죠. 그쵸? 이 조동사야. 조동사 다음에 낫을 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낫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 돼? 뭐뭐 안 하는 게 낫다죠. 안 하는 게 낫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 쓰고 있고. would rather not 동사 원형.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think about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은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about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뭔가에 갑자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 뭐 이럴 경우에도 불안 걱정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불안 걱정이죠. last 지속하지 않습니다. 1, 2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네요. 됐나요? 지금 이 시 지각동사에 대해서 조금 필기를 해줄게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부터 할게요. 사역동사가 뭡니까? 사역이니까 시키다요. 이러면 안 돼요. 사역동사 시키다야? 사역은 시키다야? 우리가 군대 가면 사역한다고 그래요. 삽 들고 나가서 존나 뺑이 치는 거야. 자, 사역은 시키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역동사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뭐가 있죠? make, have, let이 있죠. 맞나요? 자, 얘네들이 시키답니까? 자, 강제라고 쓰세요. make는 강제, have는 부탁이라고 쓰고요. let은 허락이라고 쓰세요. 또는 허가. 야, 부탁하는 게 시키는 거예요? 허락하는 게 시키는 거야? 아니죠. 사역이 아니에요. 시키다가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얘네들이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동사 원형이야. 왜 동사 원형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사역동사 뭐라고?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커저티브 버브야. 얘 코즈에서 나온 거야. 코즈. 즉 원인 유발 동사예요. 사역동사는. 됐죠? 야기시키는 거니까 원인 유발 동사라고요. 코즈 A 투부정사 쓰잖아. 포스 A 투부정사 쓰잖아요. 퍼슈에이드 투부정사 쓰잖아요. A가 뭐 하도록. 그쵸? 이네이블 전부 다 원인 유발 동사라고. 근데 얘네들은 왜 투부정사 쓰면서 make, have, let은 동사 원형 쓰냐 이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원형 부정사 뭐 이렇게 한국 문법은 얘기하는데 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는 뭐야? 즉시성입니다. 즉시성.
즉시성. 예문을 들어줘 볼게. Whenever he finds a gray hair. 콤마 찍고 he get his wife 다음에 pull it out. 이 풀이 맞는지 틀린지 봅시다. get도 사역동사 5형식으로 사역동사 쓰일 수 있죠. 자, 이때는 to pull이라고 써야 돼요. to pull. 동사 원형 못 씁니다. 자,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해. 야, 난 흰머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흰머리 보일 때마다 흰머리 좀 뽑아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 그럼 길 가다가 딱 봤는데 흰머리 보이네. 잠깐 멈춰. 밥 먹는데 갑자기 흰머리 보이네. 먹지 말고 기다려. 하고 바로 뽑습니까? 아니죠. 즉시성이 없단 말이야. 동시성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투부정사를 써야 돼. 원인 유발 동사. 하지만 make, have, let은 동시성이란 개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make는 강제로 뭔가 시키면 빨리 해야 돼요. have 부탁, 보통 계약 관계일 때 쓰인단 말이야. 뭐 계약하면 어쨌든 바로 하는 거잖아요. let, 허가. 사장님 퇴근해도 될까요? 그러면 일하고 퇴근합니까? 바로 퇴근합니까? 즉시성, 동시성. 아까 우리 주원이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그래서 갔다 와. 허락했죠? 그럼 바로 가잖아요. 즉시성, 동시성 때문에 동사원형 쓰는 거야. 야, 허락, 부탁이 무슨 사역입니까? 시키다 동사 아니에요. 사역 동사는 원인 유발 동사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뭐다? 얘네들이 동시성이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다. 자, 두 번째.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쓰는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수동 관계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일 때, 자, make a pp 쓰면 됩니다. 됐죠? have a pp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pp하고 수동 관계니까. 자, 얘가 중요해요. let a 다음에는 bpp 써야 돼. pp만 쓰면 안 돼. 비별표요. let it be, let it be. 됐죠? let it be done. 아예 외우세요. let it be done. 그래서 여기서 let일 때는 수동일 때 be를 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지각동사도 A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쓸 수 있어요. 능동이면, 수동이면 pp 쓴다. 됐습니다. 자, 문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